우리가 수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내가 이용하게끔 활용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걸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분 새로 오신 분들은요, 원래 이 반은요, 생활보초 연구반이라 해가지고 약초 공부하는 반이에요. 근데 가끔 이럴 때 오셔버리면 이 정체성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특강하는 날. 네, 오늘은 특별히 사회침에 대해서 그것이 이야기가 나와 하게 된 거라고 건축학을 주로 하는데. 이게 따주기 이걸 이제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멀미, 멀미하는 사람들 많아. 그러면 딱 한 자리예요. 어제혈은 잡아보기. 어제혈. 자 한자를 안 났구나. 고기였자 배꼽자예요. 자 어제 여기 이뼈 있죠. 이뼈. 여기 엄지손가락에 이뼈. 이뼈의 중간. 그러면 어제라는 게 뭐냐면 고기가 표현이 이렇게 편하게 할게요. 배딱지가 하얗잖아. 고기가 물고기가 그거 등 쪽은 색깔이 어때요? 더 진하죠. 그러면 진한 등 쪽하고 배하고 만난 자리라는 뜻이에요. 고기에. 그럼 여기도 손등 색깔하고 손바닥 색깔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잖아. 근데 자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 뼈를 봐요. 이 뼈. 이 중간에 힘을 빼고 만져보면 썩 패인 데가 있어요. 가운데. 아니 여기 이쪽. 여기를 되게 하고 여기 이렇게 나가 그러면 한번 조사하고 이렇게 여기 이 선생님이 필요하시대요. 원래 남들은 우리 아들이 제일 멀미. 그러니까. 그래 눌러봐요. 페인트 거기다가 이 사이를 내고 가요. 페인트 있죠. 페인트 알아보면 물건데 여기도 가면 힘이 세고 안 세고가 아니라 자네가 근육이 뭉친 건지 안 뭉친 건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기가 할 때는 침을 사야 돼. 집은 없어. 사오고 가자. 요거 5,000원. 안 좋을 때 아니야. 그러면 보건소가 몇 개씩 나눠서 안 잡혀요. 몇 개씩 나눠서 좀 주고 사람마다 나라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달리 아파요. 알코올 그저 알코올 분량 많이 써요. 만져보면 들어가는데 들어간 게 없을까? 여기도 보면 저기 열세트인가 몇 어디가 아픈지 묻을 때 거기다 묻고 멀미하고 토하려고 할 때 거기도 내가 만져서 찾아줘야 돼. 자네 자신이 자네 몸도 모르잖아. 다른 사람이 네 말 알아. 약국 가면 티치면 그렇게 비싸요. 자 이거 한 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도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합곡이라는 혈은 한번 보게요. 합곡은 가지고 엄청 썰들이 많아요. 이 뼈를 중심으로요. 이게 몸을 전체를 다스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두, 배, 간, 위, 요, 족 머리 아픈 것부터 시작해갖고 쭉 있어. 다리 아픈 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이 많잖아. 이 안에가. 자, 이론은 보면요. 이렇게 봅니다. 이거 밖에서 아까 어제는 잡았죠? 이 뼈의 안쪽의 중간. 이렇게 벌리고. 그럼 이 손가락 연결된 이 뼈의 중간을 잇는 선의 중간이요. 그러면 만져보면 쏙 들어간대요. 아파. 쏙 들어간대.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냥 쏙 들어간대. 손에 아파.
쟀을 때도 여기 누르는 거잖아. 쟀을 때 우리 쟀을 때 누르는 게 쟀을 때도 그걸 뭐 거기다 마사지 이렇게 해주는 거. 사과 여기를 딱 누르면 아파. 쟀을 때. 어디 가면 딱 찍어. 여기 아니 여기 아니고 시험을 한 들어간다 했어요. 여기 학부 보다 좋죠. 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제 여기다가 티침이 없으면 뭘 하면 돼요? 데이밴드를 갖고 다니잖아. 데이밴드. 그러면 쌀이 됐든지 모래알이 됐든지 하나 데이밴드 붙여 여기다 붙여주라고. 안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 거야. 원리를 하면 됩니다. 양뼈하고 일부하고 중간에 연결해서 중간에 두 개에서 사각이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 다 합복이라고 그래요. 상합복이라고 그래서 뼈가 갈라진 데다 침을 넣은 사람도 있어요. 상합복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냥 합복 이 안에다 놓으면 됩니다. 결론 이 안에다가 너무 혈자리를 갖고 뭐 여간 만들 저간 만들 따지지 말고요. 골법법이라고 하는데 눈이 침침할 때가 있어. 나도 그래. 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라는 거기 때문에 동자는 어디에요? 눈초리, 바깥, 목, 외자라고 그래요. 안쪽으로 목, 외자. 응. 목, 외자 쪽에 이런 데 사회라는데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눈 주위는요. 눈은요. 눈알이 어때요? 360도로 돌리고 거기다가 눈꺼풀이 계속 깜빡거려야 되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신경도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고 혈관도 많고서 적었어. 많아. 그래서 혈에 열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열이 오르면서 눈이 말라 안 말라? 말라버리가 안 구건데 눈에 열 올라온 거야 안 구건데는 눈에 열만 빼주면 돼. 근데 이제 사혈을 하지 말고 마사지를 지압을 해주는데 옆에 보면 눈 주위에 안와라 그래요. 뼈가 있어요. 여기 살살 만져보면 거기 주위를 살살 눌러줘요. 문지르지 말고 살살 만져서 눌러줘. 손가락 끝에 3개 내서 이걸로 그거에서 가만히 돌아가면서 눌러줘. 이렇게. 태양혈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들어본 것 같아요. 눈가리 이거 사죽공이라는 혈인데 눈초를 따라서 가면은 폭 들어간 데가 있어 뼈가. 예. 그 자리에 누르면 아파. 그래도 살살 만져줘. 이렇게. 자, 손가락 끝으로 만지는 것도 좋지만 이거 어복이라고 그래요. 거기 어제 했는데 여기는 어복이라고 그래. 여기는 왜냐면 통통한 대로 대갖고 살살 만져줘. 그럼 부드럽게 그 마사지가 돼. 그럼 나는 예, 눌러주는데. 눈이 실제로 맑아져요. 자, 또 하나 팁. 손을 이렇게 떼갑게 비비는 거야. 비벼 뜨거울 때까지. 닭똥 냄새 날 때까지 비벼요. 예? 비벼가지고 손바닥 가운데를 눈에다 딱 대. 거기다 대지 말고 냄새 나게. 시원하고 좋아. 딱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머리를 이렇게 빗어서 넘겨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눈이 환하게 뜹니다. 개운해. 실제로 맑아져요. 이러면. 손에 식기가 있어서 그래. 자, 눈 침침할 때. 진짜 맞네. 난 간혹 한 번씩 먹어. 아,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 어지러워, 머리가 어지러워. 그리고 막 이게 속이 올라오면서 막 토하려고 그래. 미식거리고 죽겠어. 멀미도 이런 증상이죠. 멀미도 이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똑같아요. 일단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온 놈을 먼저 어때요? 100회 정도 해줘버려. 100회. 이제 100회 잡는 거 일단 해보게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100개 잡고 그 다음에 기운을 딱 균형을 못 올라오게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어지러울 때 사관혈이야. 아까 합곡은 잡아봤네. 예, 그죠? 발 쪽에가 여기하고 똑같은 데가 있어요. 태충이라는 거. 사관. 태충 이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쏙 들어간대. 사관, 관문이요. 관문. 이거는 뭐냐면 하늘의 기운을 어마어마한 기운이 드나드는 관문이라는 뜻이에요. 합곡 2개하고 태충 2개가 사관이죠. 예.
이해하시겠죠? 네 군데서 균형을 딱 잡아주는. 그 선생님들을 좀 카톡에 좀 초대를 하세요. 네? 그리고 아까 네. 전화번호 적어줬어. 그래. 하세요. 네. 550 받고. 아 500원 판 2,000원인데 어디 500원 받아? 또 DC에 올라가지 마라 이쁘다고. 이해하시겠나요? 어지러울 때. 근데 이제 제가 앞쪽 자료 보면 100개를 이것만 해놨는데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사신청이라고 그러네. 네. 이름이 어번쩍 해버려. 이걸 우리가 침을 쓸 때요. 정혈이 있고 보조혈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조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가운데 택충을 넣고 주변을 보조혈로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에다 마음대로 조사란 얘기예요. 뭐 그냥 말을 고상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 찾아. 너를 머리가 뭐 어디 잡으려고 하지 말고 100개를 잡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머리 위쪽으로 올라온 열을 위해서 이렇게 조사서 그냥 열을 빼줘버려라 그 말입니다. 저는 희원은 뭐냐면 사실 거기서 거기 열이 나 자꾸. 이것도 마찬가지. 열 나는 것도 머리 열 나는 거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분경선하고 더 못 올라가게 좀 사관을 넣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100개는 올라온 놈이고 딱 두 개만 찍으라고 하면 뭐냐면 이 합곡하고요 곡지라고 해서 팔을 이렇게 잡으면 이 주름 있죠. 주름이 주름 끝하고 여기 뼈가 접어진 데가 있어. 꺾인 데가 그게 중간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쏙 들어가는데 그럼 많이 아파.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자리 두 군데 합곡하고 곡지에다 놓으면 열이 내립니다. 열이 내려요. 동훈이가 조심.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네. 너무 많이 배워. 합곡 너무 많이 배운다고. 그만 볼 거니? 이제 아니 그러니까 쭉 한번 보고 이 자료들은 올려드릴 거니까 언제 시험 봐요? 이제 다음 주 오지 말게. 열 내린 건 뭐다고? 합곡 곡지 100개 하는 일은 올라온 열을 빼주기 위해서 넣는 거고 요것이 합곡 곡지를 어느 쪽 한쪽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한쪽만 팔에서 하나 둘 다 해도 되고요. 양쪽 해도 어차피. 이게 더 시원해. 자, 그 다음에 콧물이자 이게 비염. 이게 비염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어떤 때는 콧물이 줄줄 흘러서 나리고 어떤 때는 막혀서 나리고 둘 다 기전은 똑같아요. 이게 외부 기운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외부 공기를 폐로 못 들어가게 막는 기전이에요. 콧물을 왁각 쏟아내는 이유는 이 콧물로 인해서 바깥 공기를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이제 폐에 열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가 부풀어 가지고 공기 흐름이 못 들어오게 만들게 돼요. 마치 우리 그 명원 선생님이 비염에 대해서 좋은 약제가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주먹을 때리면 내가 퍼트 좀 올리면 끝나보라. 야, 남편이 그러셨어요. 겁나 양호해요. 뭐 삼평이라고 해서 뭐 그쪽 사람들이 고야거든요. 그 중에 또 단양이 한 군데가 들어가더라고. 창평이라고. 창평. 세 군데 중에 나주가 두 군데서만 한평, 남평, 남평, 세 군데. 한평도 있잖아요. 한 평도 있는데 그러네. 아니 틀려. 한평. 전남에서는 약간 한평. 싫어. 코라는 게 뭐예요? 이론적으로 풀면 폐로 기가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기가 드나드는 관문. 그래서 콧구멍이 크면 어때요? 기가 들어가는 양이 많겠죠. 배포가 크다고. 옛날에 그거를 자랑스러워서 TV에 나와서 보여준 사람이 있어. 500원짜리 동전 갖고 장난치는 개그맨이 있었어. 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가 드나드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드나드는 것이 보여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콧구멍이 보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무 이제 코를 보이면 요즘에 우리가 저렇게 막아주는 것도 좋다고 해요. 관상은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코라는 것이
왜 자꾸 이렇게 100번 안 써서 다 떨어지냐? 말라져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열어놓고 있으면. 열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열이 많아서 말라 네.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역시 흥미가 얼마나 멋있죠 진짜. 통하네. 나 그렇게 존경하고 누나한테 좋아하는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준두라 그래요. 그죠? 기준.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하얗고 개그맨 하나가 이거 갖고 잘 한때 먹고 살았어요. 이걸로 석양선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말 안 했어요. 근데요, 이것이요 사고의 흐름을 이야기해요. 콧날이 예리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대. 머리가 잘 돌아가. 근데 잘 돌아가다가 턱 올라온 사람도 있어. 가다가 흐름이 탁 걸려. 사고의 흐름이 탁탁 걸려. 예민한 사람들이. 정훈이가 근다고 약간 생각해. 그래요. 네? 정훈이가 약간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냥 걸려 자꾸 예민하게 걸려. 빠질 수 있게 나가 너무 싫어. 에이 아들. 아들인지. 자 보면 여기는 동맥이 흘러요. 동맥이. 그래서 콧뼈가 부러지면 피가 안 멈춰요. 동맥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병원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근데 여기 피 이쪽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허리 이렇게 돼 있어. 양쪽 이걸 비이기라 그래. 코의 날개다. 날개 입장에서 비이기라 그래. 여기로는 동맥이 흘러요. 아니 정맥이. 정맥이. 정맥을 이렇게 상당히 유연성이 아주 좋다고 그랬죠. 우리 코라는 게 공기가 들어갈 때 거친 거는 코털이 일단 걸러요. 그죠? 그 다음에 미세한 거는 뭐가 걸러요? 이게 점막이라 그래요. 코가 촉촉해야 돼요. 점막이죠. 점막이. 여기 점막이요. 점막이 촉촉해야 돼요. 동물들이 건강한 거는 척도는 뭘로 본다고요? 코로 봐요. 코 말라버리면 안 사가. 웃겨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살지. 비형 걸린 사람들은 안 사갈 수 있어. 이거 항상 촉촉해야 돼. 근데 문제는 보십시오. 문제는 기온이 폐에서 안 받아들여야 돼. 너무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 폐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뭘로 막아버려요? 콧물을 순간 왈칵 쏟아내버려. 막아버려. 이해하시겠나요? 또 하나. 폐에 열이 생겼어. 열이 있어. 그러니까 폐로 찬기운이 들어가면 콧물을 확 쏟고 폐가 열이 있으니까 뭐예요? 폐의 부속 기관인 코에가 열이 생겨. 열이 생기니까 어때요? 열의 특징은 팽창이라고 했어요. 어디가 부풀었어? 약간 정맥이 부풀어. 이렇게 부풀어. 열이 있어갖고 이 구멍을 막아버리네. 막아버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열이 정맥에서 사일돼가지고 빼줘버려. 피를 빼줘버려. 사일해줘버려. 그럼 토너가 열려요. 숨을 쉬어요. 이야기했죠. 목포에서 병원 있다니까요. 이거 콧구멍만 피만 빼줘갖고 돈 많이 받는다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2만 원씩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좀 더 받겠지? 이거 2만 원? 지금 5만 원 받아? 5만 원 받아. 주셔야지 5만 원. 얼씨 돈. 어씨 나도 돈 받을 거. 근데 소문 다 나왔네. 응? 소문 다 나왔네. 근데 이거는 이제 비방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떻게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책자 보여드렸죠. 저희 할아버지 선생님 저한테 침으로 영향을 주신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사부님 저는 뵀어요. 그분을 제가 뵙고 싶다고 뵀는데 저기 이용재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그리는 책에 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혈압 치료한다고 이런 것 같아. 옛날에 무식하게 찔러버렸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독특해요. 뭐하나. 이거는 제본을 몇 번 맞붙었더니 책이 걸레가 됐어. 그래갖고 이 거시기를 끌어 없애버렸구만. 다시 제본을 야무딱 쳐면서 이따 찾아서 보여줄게요. 나중에 이게 그림이 있어. 이게 바늘로 코를 쑤시는 것이 여기 있어요. 좀 더 봐볼게요. 근데 이렇게 사연해 주는 거예요.
자, 약재로 보면요. 약재로 보면 신이화락에서 이거 뭐예요? 목련이에요, 목련. 목련인데 피어버린 목련이 아니에요. 피기 전에 살짝 필라고 끝이 하얗게 탁 벌어진 물이에요. 그 전에 털이 보송보송하게 난 놈, 요놈은 신이 약으로 써요. 이것이 코의 염증, 코로 인경하는 약이에요. 요놈은 먹으면 이 기운 약성이 코로 가, 코로. 근데 보십시오. 이제 얘가 열이 있어갖고 이게 뭐가 뭉쳐있죠? 요놈을 풀어주는 약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것이 갈근 치기예요. 그 갈근탕이라는 방제가 있는데 어깨가 무겁고 목이 뻣뻣해갖고 병원 가면 갈근탕을 방제해줘요. 풀어지라고.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갈근이. 술 깨게 하는 수치 음료가 아니라 갈근이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뭉친 것을. 이것이 그렇게 뭉쳐있다는 것은 이거 여기에 피가 쌓이겠죠. 이것이 건강한 피겠어, 건강하지 못한 피겠어요. 안 건강하지. 건강하지 못한 피를 보고 우리가 어혈이라고 그래요. 어혈. 이 어혈을 풀어주는 약재가 우리가 반발하는 천궁이에요. 천궁. 여기 뭉친 놈을 풀면서 거기 어혈까지 풀어줘. 그래가지고 비염이죠. 염증을 잡는 약재가 있어. 코로 가서 그것도. 그게 바로 신. 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한다? 갈천신. 이렇게 외워요. 공부한 사람들이. 근데 이 갈근탕 기전이 있어요. 갈근탕이 있어요. 방제가 따로. 갈근탕을 쓰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천궁으로 어여 풀고 신이로 인경한다. 비염약이에요. 방제.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콧물이 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찬기운 때문에 그러하니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어디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 목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풀려요. 그리고 뭘 한다? 따뜻한 물을 한잔 하는 거야, 아침.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들도 자고 일어나면 거실을 탁 돌아다니면 찬기운이 탁 들어오면서 콧물이 촥 흘러 아침에. 그럴 때는 빨리 옷을 체온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렇게 몸을 워밍업을 해야지 뭐 콧물이 딱 멈춰요. 실제로 아침에 멈춥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따주기를 하고 있고 무슨 시합을 지금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딱 콧물이 흐를 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이 견중이라는 기혈이에요. 기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조회를 딱 해보면 동시침법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책자가 있는데 동시 집안에서 중국에 동시 집안에서 쓰는 자기들만 쓰는 비방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12전경 이 혈이 아니라 그리고 견중이라고 여기 목 옆에 있는 무슨 혈을 견중이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견정. 견정이라고 견중이라고 견정도 있지만 견정이 혈도 있지만 자기들이 동시 집안에서 말하는 그 견중이라는 혈자리가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개래분 많고.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삼각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육 관리가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여기. 네. 여기 보면 여기서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여자다. 네. 여자는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쏙 들어간다. 아, 그러니까 콧물을 막 흐르면 이 자리에다가 침을 하나 탁 꽂아주면 콧물이 근육처럼 멈춰요. 멈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뭐 콧물이 또 나온다는 거야. 그래? 콧물이 또 나와. 그럼 어쩌고 꼭꼭 대기하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티침 같은 걸 여기다가 꽂아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콧물 때문에 이제 어디 곤란한 자리에 가서 힘들거든요. 나 운동은 항상 흘리는데 그러니까. 쏙 들어가요. 운동은 아유. 항상 나와. 우리 아버지도 맑은 물로. 그러니까 노인분들 그러신다네. 아버지는 음식을 드시면 그렇게 콧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냥 코가 힘들어하시죠. 여기로 나와버려. 맑은 물이니까 운동하다 보면 금방 나. 몰라 모르겠어요? 아, 나는 알지. 나이가 몇 그 살부터 정도까지 꼭 되면 쓸까? 그냥 가야지. 여기 아가 견중에다가 침을 넣는 건 우리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저한테. 아, 이거는 비법. 이쪽이 비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비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놓으면 쪽팔리는 것이 비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안 내놔. 안 내놓으니까 비법이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우면 내놨겠지. 내놓으면 쪽팔리니까 못 내놔. 그것이 비법으로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비방 있었죠. 구하나사 보면요. 독초를 여기다 붙인다니까? 이거 양지혈에다도 붙이고 손목 쪽에다 어떤 사람은 여기 합곡에다도 붙여. 그러니까 그놈이 독초기 때문에 얘가 헐어. 그럼 딱지가 앉아. 딱지가 떨어지면서 입이 돌아본다는 거예요. 귀여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미나리 아제비라는 독초가 있어요. 미나리 타먹에 있어 독초. 이런 거 찌어갖고 이제 그놈을 이제 꼬막 껍데기에다가 다져서 딱 거기다 넣어. 그래갖고 꼬막 껍데기를 딱 해갖고 이렇게 꼬막 드러내고 여기다가 이제 감아갖고 보내. 근데 그것도 재밌어. 나는 가봤어요 거기. 광주 어디 있는데 우리 막내 고모가 거기 유명하다고 갔어. 그랬더니 막 자기 자랑을 먼저 합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건 나 서울에 있는 간호사가 입이 돌아갔는데 안 돌아갔고 나한테 왔단 말이요. 그래갖고 다 대접을 차를 한잔 안방으로 오시라게. 우리 주인하고 차를 한잔 했어. 실제로 그 사이에 아줌마가 그 미나리 아재를 뜯어갖고 찌어갖고 와. 뭔지 모르잖아. 그런 게 비방이 그렇게 전수가 되는 거야. 모름 비방이지. 예? 모름 게 비방이 예, 그래. 모름 게. 뭐야? 그리고 이제 일반 책을 보면 비염이 있을 때 어디에다 침을 놔라 그러냐면은 이건 요 뭡니까 폐하고 관련있죠. 그는 폐하고 부부장기인 대장 그 폐양명 대장 경락의 마지막 혈을 보면 처음 보면 그 마지막 혈을 보면 코 옆에 비인 옆에 이 영양이라는 얘기예요. 대장 경락이 끝나는 자리예요. 코 옆에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냐면 그 영양제를 바쁘네.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죠 입술이 이렇게 있고 그럼 이것이 팔자주름이 있어. 팔자주름이. 이게 팔자주름이 입구로 딱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선이 다 빨아먹어버려. 욕심 많은 사람 이라고 해요. 저는 대말 아니에요. 옛날 선생님. 그래서 이게 법륜서이라고 해서 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광대뼈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를 지키는 언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깎아내버려. 여자들은 좋은 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알짜배기로. 근데 이 그 코 끝하고 여기 법륜서랑 만나는 선이 있죠. 그러면 요 중간에를 영양이라고 해요. 말은. 이해하시겠나요? 여기 했잖아요. 이게 여기다 침을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겁니다. 저거는 근데 코 막혀갖고 떼다 침 나갖고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그렇게 비결이라는 데가 뭔지 압니까? 옛날 어른들도 알았어. 이것을.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다 침 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결이라는 게 뭐냐면 살살 만져보면 콧배가 딱 잡힌 데가 있어. 끝머리가. 그죠? 네. 거기다가 침으로 막구멍을 내버려. 안에까지. 그러면 어디가 뚫어지겠어? 아까 피 부순 놈이 뚫어지겠잖아. 막구멍 내보면 여기서 피가 조금 나와. 그래서 숨이 탁 쉬지는 거야. 옛날 어른들은 침이 와서 왔다 그 양반한테 침 한 번 맞으니까 숨이 쉬어본다고 뭐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그랬을 거 아니요? 너무 만져가지고 꼬리 아프니까 넘어간다. 다 됐나? 와, 바로 다 했네. 박사님, 비혈이 비통혈하고 같은 혈인가요? 다른 혈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이럴 것 같은데 그 치법으로 하는 게 비통혈이라고. 비양가이나 비양. 뭐라고 부르던지 하여튼 방식은 똑같아요. 그냥 나 모르겠어요. 나가 아는 대로 가까이. 또 내가 해본 대로. 구원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으면 발이 있으면 바깥 외과첨이라 그래. 외과첨. 이게 복숭아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밑으로 선 하나 긋고 앞으로 그어서 45도 전방. 그러면 얘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발목을 딱 제끼면 그가 뼈가 벌어져. 거기다 치면 더 나아요. 거기다가 뭐 사혈 해버려. 근데 부항기는 이렇게 여기다가 부항 사혈 못해요. 특수 부항컵이 있어. 쬐까는 것이 있어. 그 이런 데다 붙인 것이. 쬐까는 걸 뽑아내야 돼. 그럼 뼈가 보면요. 거기서 사혈해주면 가장 빨라요. 발목 밑에. 다 됐나? 그만해도 다 되져보네.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만 선생님들이 다 터득하고 다녀도 동네 가면 다 명의소리더라고요. 그래요? 실제로. 제가 그 지금까지 임상의 모든 요청이 와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비방을 다 풀어준 거예요. 여기 면허증 누가 줍니까? 네, 실제. 이거 하면 실제로 이제 십성 따는 거. 이제 어찌됐든지 이 침을 휴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조금 쉽시다. 5분 쉬었다가 5분 하고 끝내게요. 아, 이 목이 아파.